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희 뒤에 이제 재난 쪽 다시 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7장 재난의 복구 파트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앞쪽에 우리 예방, 대비, 대응 했었고, 그죠? 마지막에 이제 복구만 남았어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나오는 것만 나와요. 아셨죠? 자, 어디가 나오냐면, 일단 1절에 가보면, 조사와 복구 계획이라는 거에서 58조에 재난 피해 신고 및 조사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죠. 이 보이십니까? 자, 얘가 무슨 단계다? 복구 단계다. 이런 건 전 느낌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에 대한 신고와 그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한다? 그리고 왠지 느낌이 처음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복구 단계인 게 느낌이 와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 상황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피해 상황을 조사한 후 중대본에게 보고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금 신고를 하고 신고받으면 중대본에게 보고를 하래요. 항상 중대본은 행안부 장관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요 정도, 이게 재난 피해와 신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요 정도 보시고요. 재난 복구 계획의 수립 시행,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피해, 그죠? 여기 갔을 때 피해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 복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 피해에 대해 피해 조사를 마치면 자체 복구 계획을 계획 그리고 수립 요 하는 시기가 어디다 지금 나오는 복구 단계다. 나머지 안 보셔도 되고 2절 가보면 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요 60조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 조항은 특별 재난 지역의 선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중앙대책본부장은요, 아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편안한 상태인 안녕, 그리고 사회 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망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맞습니까?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자, 누구에게 건의한대요?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칠게, 위에 동그라미 중대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했다 아래 나와요. 국가의 편안한 상태에 사회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사망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 자, 뒤태 가보면 사망이 나옵니다. 이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을 했을 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누구에게 건의한다? 대통령에게 건의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나중에 갔을 때 최종적으로 뭐를 하는 거냐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앞에 갔을 때 재난사태의 선포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두 가지가 여러분들 다르게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난사태의 선포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행안부 장관이 재난사태 선포를 했었고, 여기도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만 나중에 갔을 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누가? 대통령이 선포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뭐냐? 아래 갔을 때, 자, 제가 봤을 때요, 여러분들 이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는데 이 정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자연재난인데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몇 배를 초과한대요? 2.5배를 초과한다. 2.5. 1의 2.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자연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관할 읍면동의 같은 항, 갓코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숫자를 살짝 바꿔놓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 쪽도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들 2항에 가보면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는 다음 각부의 사항을 고려를 좀 해줘라. 그래서 피해가 어느 정도 났는지 고려해야 되고, 재난지역이나 관할 지자체의 재정 능력 고려해줘야 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이제 선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요거 밑줄이 안 쳐져 있는데 밑줄 정도 쳐주십시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그리고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일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대본에게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특별재난지역에 아니 이게 여러분들 왜냐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돼서 그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이 됐을 때 뭔가 지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지원사항에 대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그죠? 66조 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읽어보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3절. 재정 및 보상, 비용 부담의 원칙,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손실 보상 이런 내용은 아직은 여러분들 우리 쪽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계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했던 게 소방학계론 위주로 포상, 국고보조 등의 지원. 네. 그러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거를 다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제 기출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갔을 때 다음은 재난관리안전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누구누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어디에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의 그저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자, 이거 누구라 그랬지 아까? 중대본은 그죠? 어디 위원회?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 결국 선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죠? 자, 특별재난 선포권자 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재난 사태 선포는 행안부 장관이고요. 자, 다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예방,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대비, 긴급통신수단, 대응 이미 끝났어요. 특별재난지역은 어디다? 복구다. 맞죠 여러분들? 네, 요거 우리 했었던 거니까요. 자, 8장에 안전문화 진흥 나와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냐면 국민안전의 날에 가보면 이런 날짜 정도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이래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법에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안전의 날,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방제의 날 5월 25일 요 정도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요 나중에 제가 문제로 한번 구성을 하거나 할 테니까 굳이 지금 당장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간부기출이나 이제 타 여러분들 직렬 보시는 분들 혹시 재난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 그때는. 근데 공채나 경채 소방학계론 문제는 딱 여기까지 일단 아셨죠? 아직 벗어난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체크해드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프린트 하나 제가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고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제 책 구입하신 분들은 카톡방에도 제가 올려드렸죠. 해서 그거 다운받으셔서 최소한 그 정도는 보셔야 돼. 아셨죠? 최소한이야. 최소한. 최소한. 됐죠? 이거 다 보라고 제가 안 했습니다. 틀림없이. 다 보는 건 힘들다라고 했으니까. 자, 넘어갈게요. 밑으로.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예. 어디로 가시냐면 소방의 역사로 갈게요. 소방의 역사. 자, 소방의 역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기네요. 자, 뒤에 가보면 이제 얘가 나와 있죠. 소방의 역사 및 소방 조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저하고 이제 보는데 이 역사와 조직이 올해 기준으로만 해도 두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그죠? 근데 여기는 뭐 제가 따로 설명할 건 없고 그냥 우리 역사적인 사실이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도 마찬가지였죠. 암기를 좀 제가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챕터 2, 챕터 3, 챕터 4, 챕터 5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볼 거 많이 없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기예요. 얘를 한번 볼까요? 우리 소방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표시가 보니까 24, 23, 21, 20, 19, 18, 16, 15 어우 너무 많이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지금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요. 네, 삼국시대. 그래서 삼국시대의 소방부터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거기 가보면 삼국시대에는 최초에 뭐가 있었대요? 화재기록. 그리고 나서 화재에 대한 뭐가 생기기 생각했대요? 이제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삼국은 시험지에 잘 안 나와요. 통일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초가가 기화로 나무 대신 숯을 사용했대요. 금화에 대한 의식이 증가했대요. 금화니까 불을 금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삼국시대와 무슨 시대? 통일신라 시대에 대한 지금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자,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야. 여러분들 외워야 될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가 1009년에서 뭐 1300, 저건 모르셔도 되고요. 자, 고려시대 때 얘가 증가하기 시작했답니다. 맞죠, 여러분들? 대형화재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증가와 병난의 증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람도 늘고 전쟁이 늘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성에 더 크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대형화재가 증가했고요. 소방을 아직까진 소재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소방이라는 게 아직 말이 안 생겼죠. 소막이란 말이 아직 없고요. 금화제도가 시행이 됐답니다. 금화. 그리고 금화 관리자가 배치가 됐대요. 금화제도의 시행과 금화관리자 배치. 그러니까 금화제도가 소방행정의 근원, 요것 때문에 한번 살짝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금화란 말이 고려 때 처음 나와요. 아셨죠? 금화제도와 금화관리자는 언제다? 고려다. 그럼 금화제도가 뭐고 금화관리자가 뭐냐? 밑에 제가 넣어놨죠. 금화제도는 처벌한 거예요. 불낸 사람에 대해서.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전야를 소실했을 때 태50이 때렸다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인가 재물을 연수한 경우 장 80의 형을 주었고 관부 요즘이 사가 사택재물에 방화한 자는 징역 3년형을 주었대요. 근데 이런 자세한 내용, 몇 대 때렸는지를 바꾸거나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그냥 금화제도라는 게 생겼다. 소방행정의 근원이다. 그리고 금화관리자라는 사람을 배치를 했대요. 됐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요게 한번 기출이 됐었어요. 화통도감. 요게 이제 화약. 그죠? 화약을 제조하는 곳인데 우리가 최무선 장군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게 언제 나오냐면 이제 국사에서 아마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가산점 하시는 분들 알 건데 화통도감이라는 게 고려 때 생겼다라는 거. 그럼 이게 왜 소방하고 관련이 있냐? 화약이 있고 포약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폭발이나 화재가 날 위험이 크잖아요. 그래서 화통도감도 우리 소방의 역사와 약간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무슨 시대라고요?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전기. 야, 조선 전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1400년에서 1894년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자, 요게 금화법령이라는 게 시행이 됐대요. 이때 1417년 태종.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금화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게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뭐 때리는 거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금화조건을 시행했대요. 금화조건을 시행했던 시기다. 자, 금화법령, 금화조건 맞습니까? 자, 앞에 나왔던 고려시대에 나왔던 건 뭐였어요? 금화제도와 금화관리자였죠. 구분해서 보십시오. 자, 금화법령, 금화조건, 그리고 화재경보기가 이제 설치가 됐고 금화도감이 조직이 됐대요. 자, 요게 진짜 중요한 거죠. 금화법령이나 금화조건은 그냥 조선 전기라는 것만 살짝 보시고 얘는 단독으로 잘 나오거든요. 1426 이것도 외워야 돼요. 세종병조 소속으로. 1426년 2월 병조, 세종병조 여기까지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화도감이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야. 최초의 소방기관, 최초의 소방관서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이름이 뭐라고요? 금화도감. 아까 최초의 소방행정, 그러니까 소방행정의 근원은 뭐였어요? 금화제도였죠. 그죠? 맞습니까? 소방행정 근원은 지금 최초의 소방기관이자 소방관서는 이름이 뭐예요? 금화도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 최초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초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해주셔라. 그래서 제조 7, 뭐 4, 5 이 사람 관직 이름이에요. 각각 6명으로 구성을 했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알고 계실 게 뭐냐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금화도감은 한 4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성문도감과 통합이 됐대요. 그래서 수성 금화도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자, 이 성문도감이라는 곳이 성문을 수리한다. 성을 관리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문도감과
통합이 됐는데, 그럼 금화도감이 실제로 원래 하고 있었던 일과 지금 성문도감에서 하는 일이 합쳐졌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수성금화도감이라고 할 거고, 거기서 화재 방지와 도성 관리 업무를 담당을 했대요. 그래서 1426년 6월에 수성금화도감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이름이 나와 있듯이. 근데 소속도 바뀌죠? 공조래요. 공조. 자, 병조는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국방부. 얘는 이제 우리 그냥 일반직 공무원들, 뭐 행정안전부 쪽의 일반직 공무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문도감과 금화도감이 합쳐져서 나온 게 뭐라고요? 수성금화도감. 됐죠? 뭐 이게 업무 나와 있고요. 성을 수리하고 화재를 금하고 하천도 소통시키고 길과 다리를 수리한대요. 자, 세조 6년 5월에 관제 개편할 때 수성금화도감이 한성부에 속하는 기구가 되면서 소방의 최초 기관인 금화도감은 34년간 존속하다가 폐지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금화도감이 진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꼭 암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1426년 조선 전기 때 오가작통제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5집마다 묶어가지고 너네들 불 거라고 해서 금화 책무를 맡겼답니다. 혹시 오가작통제 나오면 조선이에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5번째 가보면요. 여기 또 금화군이라는 게 나와요. 금화군. 자, 얘도 중요한 게 최초입니다. 최초의 소방대래요. 그죠? 그래서 1431년 세종이고 상설이 아니었대요. 아직은. 비상설이었대요. 비상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그죠? 소방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멸화군은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업그레이드돼서 멸화군이라는 게 생겼는데 1467년 세조 때. 그래서 얘는 상설이었대. 상설. 그러니까 맨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소방관들처럼 맨날 있는 거예요. 불이 나든 불이 안 나든. 자, 50명의 군인들로 편성된 멸화군은 도끼와 쇠갈고리, 이런 걸 왜 들고 다녔을까요? 네. 도끼와 쇠갈고리 밧줄, 화재 현장에 출동을 해서 도끼나 쇠갈고리 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고 다녔대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순찰을 돌면서 화재를 예방했고, 야간에는 종로 위에 올라가서 감시를 했답니다. 불이 나면 물을 다루는 급수기자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멸화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수성금화사라는 게 재창설이 됐답니다. 1481년. 그리고 수총기가 수입이 됐대요. 장비가. 조선의 전기 때. 요것도 가끔 이제 중국에서 수총기 수입했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간부기출이나 이런 데 가끔 보기로 등장을 하니까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 입장에서는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뭐 갑오개혁 전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보시면 돼. 조선시대 후기에는요, 얘가 최초로 사용이 됐대. 이름이 뭐예요? 소방. 그러니까 이 소방이 단어가 최초로 사용됐던 시기가 1894년 뭐가 설치가 됐을 때? 경무청이라는 곳이 설치가 됐을 때. 그래서 그때 소방이란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고, 그 이전에는 소재라고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고려시대 때 말씀드렸죠. 광무시대 소방조직이라고 해서요. 1896년 종전에 내각제를 폐지하면서 의정부를 부활하고 지방은 13개 도로 고쳤는데, 지방경찰조직은 축소되었지만 경무청 기구는 변경은 없었다. 그러다가 광무년 경부관제공포로서 경찰이 국무보소로 승격하면서 경무국 경무과에서 수화, 도적, 소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 후기 때 소방이라는 단독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없었어요. 다 어디서 했던 거냐면 여기서. 뭐 이거에 대한 문제는 잘 안 나오니까요. 일단 그래서 여기서 소방을 담당했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무 이거 나오면 대부분 다 이제 경찰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 쪽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됐죠? 자, 그리고 나 뒤에 가보면 경복과에서 뭐 소방을 또 관장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후 경무청은 경시청으로 확장되었고, 소방사무를 보안과에서 또 분장을 했고, 각 도에는 뭐 경찰부를 신설했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많이 늘어났대요.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 때 문호가 개방되면서 일본인 거류자수가 늘어나고 왕래가 잦아지자 통감부라는 걸 설치하고 보안과에서 거류민당 구역 내에서의 문제를 다뤘다. 읽어보시고요. 그러나 거류민들도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고자 의용 소방조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1900 초에는 관민으로부터 각출금을, 객이 아니고 각입니다.
각출금을 거두어 수압펌프를 구입하고 소방조원에게는 출동수당이라는 걸 또 어떻게 했대요? 돈을 줬답니다.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소방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요. 뭐 여기 소방조 규칙 제정 시행 이런 것도 다 지금 언제다? 조선 후기다. 새로운 소방제도가 도입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3개. 화재보험회사가 생겼고 완용펌프가 3대가 도입이 됐고 소화전이 최초로 설치가 됐답니다. 요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6번째 이제 어디예요? 일제강점기. 자, 일제강점기 때는요 1910년에서 몇 년이래요? 1945년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럼 1910년에서 1945년인데 이때는 여러분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찰기군의 소방조직이 아직 있었대요. 그래서 중앙 쪽의 소방행정기구와 지방 쪽의 소방행정기구가 있었는데 여기 경찰기군의 소방조직이라고 해가지고 경무총관부 소속 보안관의 소방계에서 소방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대요. 그러다가 1919년에 보안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1939년에는 방공과 소방 업무를 분장토록 했다. 그래서 방호과를 설치하고 방호과에서 방공과 소방 업무를 분장토록 한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보안과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다가 뒤로 가면 방호과라는 곳에서 소방 업무를 담당을 했네요. 그래서 중앙소방행정기구 이름이 저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도에는, 지방에는 도경무부와 경찰서와 헌병부대가 있었답니다. 네,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여기도 소방행정기구가 있었는데 아직 단독이 아니고 보통 이제 경찰 쪽에 계속 속해 있었던 거죠. 경찰 쪽에. 자, 그러다가 이제 밑에 쭉 가보시면, 밑으로 가보시면 소방조가 설치가 됐대요. 소방조. 일본인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설치 운영해오던 소방조를 1915년 6월 23일 소방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규인 소방조 규칙을 조선 총독부령으로 제정 시행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다. 네. 1915년 12월 평안남도 경무부에서 소방조직 규칙 시행 세칙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황해도가 1931년에 마지막으로 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소방조라는 게 설치가 됐대요. 그러면서 이 소방조는 1939년 7월에 경방단에 흡수가 됐다. 그러면서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솔린 펌프 최초로 구입을 했답니다. 됐고요. 상비 소방제도의 성립. 자, 요것도 시험 문제가 나오죠. 일제강점기라고 해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상비소방제도가 성립이 됐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소방요원이 배치가 되고 소방관서가 설치가 됐다. 소방조 소속의 상비소방수와 도경무부 소속의 상비소방수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 한번 잘 보시면서 이게 일제강점기다라고 잘 보시고요. 6번 이거 기출에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서 경성소방서, 최초의 소방서니까 많은 거고요. 아까 갔을 때 최초의 소방관서가 있었어요. 또는 소방기관. 그죠? 여기 이름이 뭐였어요? 이었죠. 자, 뭐예요? 금화도감. 그죠? 근데 최초의 소방서는 어디예요? 경성소방서. 1925년. 요게 지금도 있어요. 종로 5가 쪽보다는 약간 3가에 가깝죠? 여기에. 인사동에. 인사동 근처에 종로소방서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름은 종로소방서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성소방서였대요. 아셨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여러분들 앞에 쫙 가보면은 엄청 멋있게 딱 해놨어요. 최초의 소방서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혹시 갈 일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인사동 가게 되면 종로소방서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서예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인사동, 그죠? 인사동. 예전에는 인사동 많이 갔었는데. 왜냐면 제가 여기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한 8년 했나요? 8년 한 9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에 대한 어떤 최초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를 쌓았던 곳이 여기, 학원이 여기 있었어요. 종로에. 좋은 기억이었죠. 좋은 기억이었죠. 뭐 당연히 계속 좋진 않았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당연한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마운 곳입니다. 저한테 고마운 곳이고 먹고 살게 해준 어떻게 보면 고마운 곳이니까. 자, 여기 1925년에 경성소방서가 생겼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양, 부산 이런 것들은 읽어보세요. 성동소방서도 아직 있어요. 성동소방서도 그 위치에 아직 있습니다. 용산도 마찬가지겠죠. 인천, 그죠? 부산 요런 데는 다 이제 북한 쪽이고. 네. 이거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소방협회라는 게 설립이 됐대요. 네. 읽어보시고 경방단이 조직이 됐답니다.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일제강점기다라는 것 정도만 타이틀 정도로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자, 여기가 이제 뭐예요? 미군정. 미군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에, 그죠? 우리나라 최초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체만의 정부를 수립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미국이 대신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약간 관리해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최초의 자치소방체제가 들어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군정 시대가 시험 문제가 또 잘 나오죠. 짧지만. 왜냐면 이때 처음 자치소방제도가 설치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경찰 밑에 속해 있다가 소방이 단독으로 빠져나왔어요. 이때. 그래서 최초에 독립된 자치소방제도가 실시가 됐고, 일시적이지만 소방이 경찰에 잠깐 분리가 됐던 시기고요. 자, 요거 잘 나와요. 중앙소방위원회 1946년 몇 월? 8월. 아셨죠? 그래서 얘가 이제 중앙소방행정기구로 하나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집행기구로 소방청을 설치했대요. 그리고 도에는 도소방위원회라는 곳이 있죠. 도소방위원회 설치하고, 사무집행기구로는 서울의 소방부, 도에는 소방청을 두었다. 소방청에는 소방과와 예방과를 두고 시읍면에는 소방부라는 걸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중앙소방위원회와 도소방위원회에 대한 여러분들 설명 제가 넣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혹시나 이거 설명 주고 여기가 어디냐, 설명 주고 여기가 어디냐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읽어보시라는 거. 그리고 소방서가 증설이 됐대요. 이때 소방서가 증설됐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다음 이제 미군정 말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수립이 되는 시기. 자, 근데 이때 다시 경찰로 들어가요. 소방이 국가소방으로 바뀌면서. 자, 처음에 자치소방으로 잠깐 갔다 그랬죠. 3년 정도. 그러다가 다시 국가로 가요.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쪽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과 동시에 그 동시에 자치소방체제에서 국가로 다 전환이 됐다. 그래서 이때 원래 아까 중앙소방위원회라는 우리만의 자체적인 뭐가 있었어요? 위원회 하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중앙소방위원회가 뭐로 바뀌었대요? 치안국내 소방과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소방과에서 분장하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중앙소방행정기구가 소방과로 바뀐 거예요. 원래 중앙소방위원회였던 게,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내무부의, 그죠? 치안국내 소방과에서 분장을 했다. 지방행정기구는 도경찰국과 소방서와 경찰서가 있었대요. 소방서와 경찰서가 있었다. 자, 지방행정기구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1958년 3월, 여기 정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요거 소방법이 어떻게 됐대요? 제정 및 공포가 됐답니다. 58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58년 개띠. 그쵸? 그때 나온 사람들이 약간 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58년 개띠. 58년 때 뭐가 생겼대요? 법이 생겼대. 소방법이 생겼대요. 근데 이게 최초의 소방법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아셨죠? 최초의 소방법. 자, 원래는 처음에는 풍수해와 설해도 이 안에 들어가 있었대요. 소방법 안에. 근데 이거는 1967년 어떻게 됐대요? 삭제가 됐답니다. 내용이. 맞나요? 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에 갔을 때요. 이제 경찰공무원법 제정으로 공무원법, 우리 소방 공무원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경찰공무원법 적용을 받았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71년에서 1992년, 자, 이제부터는, 자, 보세요. 국가소방이었다가 지금, 자치소방이었다가 국가소방으로 넘어왔죠. 이제는 이 두 개가 약간 섞여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이 단독으로 있고, 일부 지역은 소방으로 단독으로 있고, 일부 지역은 또 경찰의 또는 국가의 관리를 받고,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치소방제도의 부분 도입 및 자치소방제도가 확산됐던 시기다라고 해서 지금 연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맞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8번째 가보면 정부 수립과 경찰제도 속의 국가소방 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9번째죠. 9번째. 여기 원래 9번이어야 되는데, 그죠? 자치소방제도의 부분 도입 및 자치소방제도 확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원정 나와 있죠. 자,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자, 이거 보십시오. 일부 지역 자치소방이 실시가 됐다. 처음에 어디부터? 서울과 부산부터. 나머지 지역은 아직은 소방본부라는 곳이 없었대요. 자, 그래서 중앙소방행정기구로 지금 여기 갔을 때 얘를 설치했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입니다. 내무부 안의 소방과에서 민방위 본부 내에 소방국, 마지막에 갔을 때 어딜 설치했다고요? 소방국. 아까 위쪽에서 여러분들 정부 수립과 경찰제도 속의 국가소방체제 때는 중앙행정기구 이름이 뭐였어요? 소방과. 에서 지금 뭐로 바뀐 거예요? 소방국으로 바뀐 거예요. 요 흐름이 요번에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자, 그리고 민방위국에 소방본부를 설치했대요. 도마다. 네, 시에는 민방위국과 군 민방위과를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방행정을 담당을 했다. 나머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요. 자, 소방체제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이 되다가 1992년 3월 소방본부가 어떻게 설치됐대요? 전국적으로 다 설치가 됐대요. 모든 시도에. 그죠? 92년에. 그리고 공무원법이 제정이 됐답니다. 1977년. 그리고 소방학교가 생겼대요. 수원시에. 1978년에 생겼고 천안시로 넘어갔대요. 86년에.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공주에 있습니다. 그죠? 이 공주로 옮긴 시기가 2019년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름이 소방학교였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중앙소방학교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소방학교로 개칭이 됩니다. 이름을 바꿔요. 원래 소방학교에서. 이 중앙소방학교로 개칭한 시기가 199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 알고 계시고요. 연도. 구급 업무와 구조 업무에 대한 명문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방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해서 명문화가 됐답니다. 자, 9번. 광역. 자, 제가 그랬죠. 여기서부터 92년부터 본부가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면서 그때는 이제 전국에 소방본부가 설치됐던 시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광역소방행정체제라고 얘기한대요. 광역. 모든 시도에 본부가 설치가 되면서 광역으로 바뀌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보면 처음에 최초의 자치소방이었다가 미군정 때, 그죠? 그러다가 이제 국가로 다시 갔다가 섞여 있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다 뭐예요? 이제 광역이죠, 광역. 이 흐름 알고 계시고. 뭐 광역자치 전환으로 생긴 변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조구급과가 설치가 됐대요. 1995년에. 그리고 재난관리법이 제정이 됐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삼풍백화점 때문에 그렇대요. 아셨죠? 이게 엄청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엄청 큰 사고였죠. 사건이 아니고 사고였죠. 자, 그리고 대구 지하철 2003년. 이게 우리 소방에 어떻게 보면 기하학적인 발전을 가지고 온.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마음 아픈 사건, 재난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 소방 입장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어떻게 보면 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이 문제가 뭐냐면 사고가 진짜 크게 한번 터져야 대대적으로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한번 세게 나면 그 다음 법이 대대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소방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것도 당연히 다 마찬가지죠. 사실 이런 식으로 2003년에 요때 크게 바뀌는 것들이 이런 거. 원래 소방법이 1958년에 생겼지만 그때는 법이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4분법으로 바뀐 게 이제 2003년에 바뀌었대요. 그리고 예전에 재난관리법이라는 게 제정됐다 그랬죠, 이때. 근데 얘가 이름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다시 바뀌면서 새로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때 방재청이 나와요. 2004년에.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맨 이쪽에 소방방재청이라는 곳을 개청을 하죠. 소방의 컨트롤 타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방재청이 10년 정도 있다가요. 10년 있다가 세월호에 의해서, 세월호 재난에 의해서 방재청이 어디로 들어가요? 국민안전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만든 게 국민안전처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재난 컨트롤 타워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다 어떻게 보면 소속 기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 배치가 되죠.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로 바뀌었대요. 그러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청 부활시키겠다. 예전에 있던 방재청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방재청이 부활을 했어요. 여기 이제 떼어낸 거죠. 떨어져 나온 거죠. 이제 국민안전처가 지금은 없거든요. 지금 행안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안전처가. 하여튼 지금 없어졌는데 떨어져 나오면서 우리 단독청이 되면서 방재청이 아니고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청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거 암기. 자, 처음에 중앙소방위원회와 도소방위원회가 있다가, 그죠? 내무부의 소방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리고 국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모든 시도에 본부 설치됐고, 위에 방재청, 국민안전처, 맞습니까? 방재청, 국민안전처. 여러분들 요거 청이에요, 청. 네, 청. 오타입니다, 오타. 청. 요 순서, 여러분들 잘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거 순서. 됐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라고 치고, 자, 이제 기출문제로 가서, 여러분들 역사도 제가 그 암기 자료에 정리 잘 해놨어요. 그거 박스로 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막 내가 빠르게 이렇게 넘어왔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그 암기 자료로만 하셔도 돼요. 책 한번 읽어보시고, 암기 자료 한번 정리하시고. 자,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엔 1426년 세종 8년 금화도감이 설치되었다. 오케이. 일제강점기인 1925년 최초 소방서, 중앙소방위원회 1946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소방법은 1958년이라 그랬죠. 잘못됐죠. 맞습니까? 다음 중 우리나라 소방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최초의 소방관서는 금화도감이다. 일제강점기에 최초의 소방서가 설치됐고, 그저 경성소방서. 갑오개혁 이후 소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4번.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아니죠. 맞죠, 여러분들? 정부 수립과 동시에 설치되진 않았죠. 이거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다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부터 1970년까지 소방체제는 그랬어요. 1945년에서 1948년까지가 미군정이었다가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기 1948년에서 1970년, 그러니까 처음에 자치소방 들어왔다가 이제 어디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국가소방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2번.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26년에 나라에 금화조직인 금화도감을 설치했고, 1925년 최초 소방서인 경성소방서가 설치되었다. 이건 맞아요. 그와 함께 법이 제정됐다? 아니죠. 법은 5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자치소방체제를 폐지하고 국가소방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정부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자치적인 본부를 설치하고 이원적인 체제를 유지했고, 04년에는 방재청이 설립되면서 소방업무, 민방위 재난, 재해 업무까지 관장을 했습니다. 저쪽에서. 그래서 요거 2번이 잘못됐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다음, 소방의 발전 과정으로 그 내용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세종 8년 금화도감, 일제시대 상비소방수 있다 그랬죠? 2004년 방재청. 답번 보십시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소방법 제정 아니라 그랬지. 맞죠, 여러분들? 58년이죠. 됐죠? 48년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잘못된 거고요. 다음, 해방 이후의 소방 조직 변천 과정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옳게 나열한 것은 기억, 중앙에는 중앙소방위원회를 두고 도소방위원회 끝났네요. 자치소방. 소방행정이 경찰행정 사무에 포함되어 시군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소방. 서울, 부산에만 본부가 설치되고 다른 지역은 없었다. 그러니까 얘는 이원화 그리고 광역 나와있네요. 모든 전국 시도의 본부.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헷갈릴 수 있지. 의심하는 거지 이제. 왜 답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지? 시험제 나왔을 때.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확실하게 암기만 해주셨으면 내가 맞는 거야. 아셨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소방정체제의 변천 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소방위원회 설치 당시에 자치소방, 정부 수립 당시는 국가소방. 그죠? 지금 다 제대로 들어가 있죠.
세 번째 가보면 중앙소방학교 설립 당시에는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의 이원적 체계 맞죠? 이것도 원래는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게 중앙소방학교가 아니고 소방학교가 맞죠. 왜냐하면 중앙으로 개청한 게 1995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엔 크게 문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제 소방학교가 맞는데 소방학교나 중앙소방학교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문제 시행처에서. 자, 네 번째 대구 지하철 화재 발생 당시 시에는 이게 확실하게 틀렸죠. 1992년 이후는 다 뭐예요? 광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가소방이라 그랬잖아요. 잘못됐죠. 확실하게 틀린 거 찾아주시고 다음 소방조직의 설치 시기와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그랬어요. 그럼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도소방위원회 또는 중앙소방위원회 얘가 제일 처음이죠. 그러다가 소방과로 갔다 그랬죠. 그죠? 소방과로 가고 그 다음 소방국으로 가고 맞나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까지 두 개가 맞네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도소방위원회가 뒤에 갑자기 나와서 끝났네. 도소방위원회 이거랑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또는 약간 뒤다라고 보시면 되고 잘못된 거고 본부와 방재청. 정답 몇 번? 2번. 다음 소방행정조직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화도감 설치했고 성문도감과 병합하여 수성금화도감으로 개편했다. 경무청 설치가 되고 소방이란 용어 처음으로 사용되고 자 여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가소방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소방행정조직이 경찰에서 분리되었다. 자 요게 국가소방체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을 때 국가소방체제 요거는 맞는데 여기 갔을 때 경찰에서 분리가 된 게 아니죠. 그쵸? 경찰에서 완벽하게 분리됐던 건 몇 년도부터? 92년부터.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2017년에 국민안전처 없어지고 소방청 생겼다 그랬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소방행정조직과 이제 남아있는 내용 소방기능론이라던가 119 구조구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뒤쪽에서 체크할 것만 체크하고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아셨죠? 딱 일단은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뒤에 있는 내용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마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